오늘은 육지단경 도낭본 바탕으로 해서 78강째죠. 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전면념 호흡 수련을 하시면서 혹시 경험한 것이 있으면 또는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해 지는데 스님의 죽빛 소리? 소리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차림하세요. 네. 깜짝 한 번씩 놀래는 거죠. 소리에.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다른 분은 없으시고, 그러면 오늘 진도를 나가는데 항상 그랬듯이 이제 이게 의식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식을 먼저 하던 강의를 되짚어 보면서 그때 의식의 차원으로 이렇게 쭉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쉼없이 몇 시간 막 계속 이렇게 의식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고 며칠 있다 다시 하고 이러는 것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의식이. 왜냐하면 일상에서 여러분이 마음작용되는 게 워낙 다양하잖아요. 정보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의 차원이 지금 열심히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쫙 끌어올려 가지고 예를 들면 4레벨에서 이렇게 주로 놀던 의식이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2, 3으로 뚝 떨어져 나가 다시 여러분 일상으로 가버려요. 주로 정보 처리하는 쪽으로 이 머리를 다 써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이제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저번 주에 이제 해능선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앞에다가 이제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 보고 싶지? 뭐 이렇게 물어까지 보면서. 그러니까는 일반 대중은 당연히 기대하겠죠. 이제 뭔가 진짜 신비한 경험을 이제 하겠구나. 이제 그래서 대중들이 심리 상태가 이제 뭐 놀라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기억이 나죠? 근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진 않고 또 해능선사가 딴소리를 하는 이제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그게 어떤 의식의 흐름이었느냐. 그리고 뭐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뭐 그 극락세계를 눈앞에 보여줄 수 있겠어. 뭐 이런 여러분들이 또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겠죠. 대중악연 몇 쪽이에요? 198쪽 6째 줄이죠. 네, 대중들이 놀랐단 말이죠. 그 놀란 인연으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막지 하시. 네. 그러니까 대사왈 말하길 대중아. 여러분 이렇게 차분하게 2번 불렀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 상황이 긴박하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2번씩이나 이렇게 부른 거 보면 착의청 이때 청자는 아주 경청하는 걸음이에요. 뜻을 잘 새겨서 경청해서 지금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그 앞에다 이제 지을 작자까지 썼어요. 집중해서 지금 이제 잘 들어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막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정신을 놔두지 말고 방조하지 말고 다시 잘 마음을 챙겨라.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세인 자색신 시성. 세인의 자기 몸뚱이는 자색신 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으로 돼 있다. 성으로 돼 있으면은 성은 기본적으로 문이 있죠. 북문, 서문, 동문, 그 다음에 뭐 쪽문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비밀의 문 뭐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당연히 그런 문에 집중시키려고 성이라고 용어를 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인간은 문이 도대체 몇 개냐 했을 때 안이 비설 신 이것은 즉시 성의 문이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숙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지금 또 느낌 어떠신지. 안이비서신의 성문이 있다. 그랬을 때 문을 우리가 문으로 여긴 건지 어떤 그 기능, 그 문에 담긴 그 그릇 공간에 담긴 그 기능을 문으로 생각했는지 어때요, 여러분? 그죠? 기능을 그 문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돌이키면 할 게 뭐예요? 안 그러면은 이 안이라는 눈이라는 것은 그냥 문이다. 뭔 통로를 연결해는 이렇게 차단해주고 열어주는 그런 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를 막 새기셔야 돼. 돌이켜야 되죠. 그 마음을 써야 돼.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수행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이 기존의 업식이 닦이고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는 거예요. 알고 기억하는 이쪽으로 기능을 쓰면 안 돼. 그렇게 되어가고 있나요? 어때요? 그렇게 애는 씁니까? 네. 최소한 뭔지 모르지만은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차림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애는 써야 돼요. 네. 그렇긴 하고 있어요. 네, 뭔지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애는 쓰고 있다. 그럼 그 애는 쓰고 있는 게 과연 실질적으로는 뭘까요? 여러분이 그 애를 막 쓰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뭘까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면 애를 쓰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 지금 여기서. 마음 안에서. 생각을 정리. 그렇죠. 생각을 정리하려면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니까? 알아차림을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실질적으로 하나가 들어오면은 네. 그것이 어디로,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그것이 어디로 집중을 하고 있는가. 들어가서 기도 들으면서 그게 어디로 집중을 하고 있는가. 저는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지. 좋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애를 쓰고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자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자기 안에서. 이거를 여러분 자꾸 연습하고 물어보고 여러분이 답변을 안 하면 술렁술렁 넘어간다니까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알고 넘어갔던 그 식으로 계속 넘어가. 그러면 업식이 안 바뀌어. 계속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그러지. 스님이 제시하는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 다른 형태의 무엇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싫어한다고. 귀찮아. 익숙한 대로 하려고 하지. 그럼요, 스님. 네. 제가 보는 게 이제 판단하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스님 말씀하시는 정말 이게 바르게 보는 건가 하는 거를 되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렇지. 되돌아봐서 어떻게 애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기존에 이런 뭘 딱 봤어. 그러면 그것은 A다라고 판단하는 게 기존의 방법이야. 그렇지. 내가 본 거를 판단하는 그 생각을 거부하는, 일단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 애를 쓰는 일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걸 찾으셨나요? 그 마음에서 그렇게 의식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를 정확히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요. 그 애를 쓰고 그 과정이 여러분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을 새롭게 물을 들이는 거예요. 그 힘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해.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외유 육문, 밖으로는 6개 문이 있다고 그러죠. 내유, 안으로는 의문, 안으로는 뜻의 문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마음을 세우고 하는 걸 이제 의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외유 육문, 그랬을 때 여러분 의식이 지금 어떻게 작용되고 있어요? 의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육문에. 네, 안에 비서신에 있지. 근데 안에 비서신에 밖에 있어. 내 지금 의식이 지금 안에 비서신에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왜냐면 문이니까, 안에 비서신이 문이니까. 통상은 밖에 있는 게 그 남 얘기를 하면 안 돼. 내 얘기를 해야죠. 내 얘기를. 지금 내 의식이 밖에 있어요. 지금 성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위한 설명이 아니지. 여기에 이제 뭐 궁 이렇게 딱 있고, 여기에 이제 성문이 있다고 이렇게 칩시다. 성곽이죠. 성곽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6개나 되려면, 여기 하여튼 별도의 문이 있죠. 문이. 여기 문지기가 있고 문이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문이 이제 문이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으로 딱 이렇게 문이 딱 돼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의 문이 있다 그랬어요. 안이비서신이의 문이 있다 그랬어. 그 안에는 6개의 문이 있고, 밖으로는 6개의 문이 있고, 안으로는 뜻의 문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 의식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의식은. 여러분의 의식은. 안이비서신 여기에 가 있어요? 여기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답할 때는 밖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예를 봤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의식이 어디에서 작동되고 있느냐를 지금 여러분한테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지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각자 수행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하고 깨쳐야 될 일이고, 어쨌든 지금 내가 나를 인지했을 때, 이 육문, 이 문이라는 거를 지금 내가 안에서 바깥을 보고 있네. 안이비서신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바깥에 이 문이 있었다고 했고, 안에는 뜻의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뜻의 문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얘를 보면 지금 내가 무슨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 뜻의 상태가 있는 거야. 뜻의 상태. 뜻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 성밖에 안은 다 뜻이라며, 여기. 뜻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의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이 문을, 안이비서신을 지금 보고 있다고 이렇게 내가 전제를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뜻을 지금 가지고 있겠구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개념을 갖고 있다고. 이 뜻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개념. 내 경험치. 그걸로 예를 들면은 육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이비서신 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의식이 지금 여기서 안, 밖으로 구분했잖아요, 지금. 바깥엔 뭐가 있고, 안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말을 듣는 순간 내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고 지금 있는가, 요거를 돌이킴하는, 인지하는 연습을 지금 하시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관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뭐 안에 의문이 뭡니까?
그 뭐 바깥에 있는 뭐 육문이 뭡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학자들이 할 몫이에요. 학자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 안의 의식을, 내 마음의 작용을 충분히 보고 인정한 다음에 논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논해야 붙들리질 않아. 다음 문구가 심즉 시지. 마음이라는 것은 곧바로 뭐라고요? 땅이라고, 땅. 바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바탕이고, 그렇죠? 대지라는 것은 생명이 잉태되는 기본 바탕이잖아요. 대지는 모든 것을 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대지가 그 비를 품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도 받아들이는 게 땅이에요. 여성을 대지로 비유했죠? 땅으로? 남자를 하늘로 비유했고. 성즉 시왕. 이게 성이 무슨 성품인지는 모르겠어, 그죠? 이게 본성인지 그냥 어떤 물질의 그냥 특성을 얘기하는 건지 뭐 본성, 자성을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이라는 것은 바로 즉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성에는 누가 있어요? 성에는 백성도 있고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왕도 있는데 주고 누구를 위한 곳이에요, 여기가? 왕을 위한 곳이죠. 이 성 바깥에는 백성들이 있지만 이게 전쟁 나면 이제 적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럼 그 성품이라는 것이 왕이 되고, 성품이 있는 곳에 왕도 있는 것이다. 그럼 성품이 없으면 왕도 없는 거니까 성품과 왕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둘이는 하나인 것이다. 성품이 가버리면 왕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왕도 간다 이렇게도 될 텐데 왜 없다고 그랬을까? 성거, 왕거 이렇게 하면은 그 댓글로도 멋있을 텐데. 성품이 가버리면 왕도 따라 가는 거니까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댓글로도 멋있잖아. 근데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왕도 간다리면은 네. 어디로 가는가 또 의심을 내게 돼 사람이. 그렇죠. 어디가 다른 쪽 따라가게 된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네. 그거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없다는 건 존재가 아주 없어진다는. 네. 네, 좋아요. 또 뭐 어떤 얘기도 괜찮아요. 자기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열애라는 게 이제 이와 같이 왔다 그러잖아요. 뭐 자연스럽게 왔다 뭐 그런 뜻도 되겠지만은, 선서는 아주 제대로 잘 가셨다 뭐 그런 뜻도 되고. 근데 열애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 한문으로 하면 이와 같이 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와 같이가 뭐야? 이와 같이가 무엇에 의해 왔다 이런 의미하고 또 틀리죠? 그 성품이 같다라는 것은 몸이 갔을 그 체가 있다라는 그에 붙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아까 스님이 말씀하셨던 네, 그래요. 그게 저도 좀 동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작용은 항상 어떤 이 대상 상을 중심으로 세워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논하려면 가상이죠. 가짜의 상을,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이 끝났으면 얘도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사라져요? 이 생각에 계속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고의 기준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한번 인식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는 없는 건데, 우리 생각 안에서는 계속 그걸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요.
그걸 이제 뭐 구체적인 집착 현상이에요. 그게 머무르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설정해 놓지 않으면 다음 논제나 논리가 자꾸 성립이 안 되니까 제1차 논거를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의 의식의 작용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한다면은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각하는 기본 특성이에요. 특성. 논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A가 있으므로 B가 있는 거잖아요. A 때문에 B가 있고 또는 A로부터 B는 멀고 가깝다. 이런 다 전제가 제1차 원인을 1차 명제를 전제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 그 기준을. 얘로 인해서 얘가 있고 이게 멀다 가깝다 뭐 이렇게 되고 이거는 검은색인데 얘는 파란색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와 비교해서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죠. 이렇게 우리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은 네 있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지금 경험되셔야 돼요. 그렇게 의식이 지금 그렇게 작용하고 여태 있었구나. 이렇게 자꾸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경험하라고 내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걸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은 그 제가 하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 의식이 정말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 확인하는 거지. 그렇게 쓰셔야 돼. 그리고 그 확인하면서 경험됐던 걸 또 다시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돼야 돼요. 기법이. 그래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결이 새로 드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똑같이 그 개념을 쓰되 그 개념에 자꾸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게 이제 스스로 이게 터득이 돼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시키고 자연스럽게 했던 게 예를 들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영혼의 삼파술이라는 이제 그렇게 용어를 지칭했던 그런 기법일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영혼의 삼파술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그 정도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영혼의 삼파술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하고 학자들하고 수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의식의 어떤 번지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는 모르죠. 그죠? 기록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아까 내가 설명했던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크게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성, 재, 신, 심, 존이죠? 신, 존. 성품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 마음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품 안에 또 뭐가 다 있어요?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마음이 성품이고 성품이 마음이고 뭐 이러지 않았나? 그래야 될 텐데 여기서는 성품이 더 큰 영역으로 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작용됐어요?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의문이 생겨요? 성품이 어떻게 몸이 있어야 그것도 성품이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 의문도 생기고 또 성품의 신경을 많이 쓰게 됐구나. 그렇죠. 성품의 신경, 그렇죠.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채는. 그게 이제 자기 의식이 순간에 어떻게 작용됐느냐를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생각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 의식은 주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에서 성품으로 그죠? 몸 마음에서
성품이 더 크니까 의식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 성품으로 가고 있. 네. 그게 이제 내 마음에서 작용된 의식에서 작용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탁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봤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계속 거기 학식을 거다가 집어넣고 기억을 끌어당기고 이제 이래서 이제 의식을 놓치는 거야. 의식의 작용을. 아니 처음에 네. 그렇게 갔죠. 그렇지.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게 지금 우리가 연습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의식이 탁 작용된 거는 이제 무시를 한 거야.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내가 배운 기억, 학식을 넣고 분석한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놓친다고요? 내가 처음에 의식이 작용된 그 에너지를 놓쳐. 그 현상을 놓치고 거기다가 포장을 입힌 개념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들이 실체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특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되뇌게 주는 거예요. 그 말을 설명을 들었을 때 네. 손이 중요하고 큰 거로구나 하는 거에 의식, 알아차림하고 그렇죠. 오케이. 잡아냈어야 되는 그렇죠. 네. 그걸 연습해야 돼. 네. 그걸 지금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순간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네. 심리를 돌려보는 거. 네. 그것을 자꾸 전에 당연히 그렇게 작용이 되죠. 그런데 그것만 알아차림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를 여태까지 안 했어요. 내 안에서 의식이 작용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배운 정보, 그걸 거기다가 더 씌우는, 그걸 통해서 분석한. 더 씌우는데 거기다 자단체까지. 그렇죠. 그 아주 네. 거기 아주 성리학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 옵션까지 알아차림을 잘하셨네. 네. 거기에 그렇게 업식이 개입하는 거예요. 잘 알아차리면서. 거기 이렇게 업식이 강력하게 개입해요. 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늘 못났다고. 그렇죠. 네. 나는 속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 업식 때문에. 그게 확. 그러니까 그거 뿌리가 뭐냐면 먼저 작용된 거 그 현상만 알아차림하면 거기에만 또 그 머무르면 알아차림한 것에 머무러라.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머무르면 2차, 3차 업식이 개입하고 포장했던 걔가 자꾸 손을 댈 때가 없어지죠. 이래서 닦이는 거예요. 기가 작용해서 이렇게 드러날 새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작용해서 드러날 새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잠겨져 있진 않고 그게 딱 펴지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갈 곳이 없으니까. 어차피 허망한 거였으니까. 예를 들면은 에어 커튼 있어. 에어 커튼. 저기 안에 실내에 냉방을 탁 했는데 영업하기 위해서 문은 닫아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그 출입문에다가 이렇게 에어 커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람의 막을. 그러면 바람을 모은 거죠. 바람의 압력을 높여가지고 거기를 쫙 가게 하면은 이 냉기가 어떻게 돼요? 가다가 걔 때문에 그 밀도가 세니까 다시 튕겨나가죠. 바깥에 뜨거운 그 기운도 공기의 밀도가 세니까 튕겨나가고, 이 똑같은 공기야. 똑같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의 공기를 밀도를 조정해서 외과 바깥을 차단시키고 서로 섞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에어 커튼을 끄면 그럼 서로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의식 연습하는 게 그 에어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 공간이에요. 다 공간. 다 공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공기 가지고. 근데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기른 적이 없어. 그 힘을. 네, 없어요.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거를. 운이 좋아도 지금 이거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하나 건진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그래도 그 노력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도 그게 뭐지?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전에는 그것 자체를 안 했으니까. 에너지를 자꾸 이제 아까 에어커튼처럼 지금 공기를 이렇게 모아서 밀도를 높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못 찾았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밀도를 압축시키고 있다. 그 노력을 하고 있다. 거기에 근육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고 나서 이제 무슨 법을 논하든지 법을 뭐 이해를 하든지 뭐 분석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법을 논하거나 뭐 법을 이해하려니까 이제 에어커튼이 없으니까 지네끼리 다 섞이고 있는 데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지. 성재, 신심, 존, 성거, 신, 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성품이 가면 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거기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심자를 넣어줬네요. 불시, 자성, 작. 이게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은 만들었다, 그러게 지을 짝. 이 한문은 수동태, 능동태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대요. 그 뜻에 따라서 수동도 되고 능동도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도 네. 성품을 닦아 나가셨다는 닦았다? 부처님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닦으셨다. 자기 스스로 또는 그냥 거기 그 교재 책을 보세요. 책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석을 해놨는지. 지금 우리가 쭉 해온 거를 한번 책을 보세요. 그 부처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본인이 자기가. 그러면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가 만들었다고? 뭐 자기든 자기 성품이 만들었든. 그럼 부처하고 자기 성품하고 지금 두 개가 된 거예요? 하나가인 거예요? 아니 결국 하나를 둘 떠나서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둘이죠. 그럼 부처를 만든 존재. 그럼 부처보다 더 큰 존재죠? 그렇잖아요. 당연하지. 부처를 만들 존재면 부처보다 더 큰 영역에 있는 존재니까 부처를 만들죠. 어떻게 해서? 부처도 자기가 저기 부처가 됐고 그렇지 못하면 중생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티코 자동차 가지고 부셔가지고 그랜저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386 저기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무엇을 탄생시키려면 그보다 능력이나 영역이 큰 것이 어떤 것을 탄생시키잖아요. 만들잖아요. 더 큰 존재가 나지. 그러면 이제 부처는 뭐고 나는 뭐야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네? 부처를 짓는 것이 스스로 짓는 것이라니 그것이 스스로 짓는 그 성품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성품이 아니지 이것은. 여기서는 자성이라고 했으니까 성품이라도 돼요. 네, 어떤 성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을 내가 이제 혼돈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스님, 네. 부처를 이렇게 스스로 만든다는 이미지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거를 여러분이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스스로 존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항상 그랬잖아요. 그 지금 판단이에요. 지금 여러분 판단하라고 내가 지금 뭘 자꾸 던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을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를 자꾸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의식이 가는 거야 이게 의식이. 그럼 그게 정답이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런 예를 들면 지금 해능 선사가 하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글자를 보는 거고 글자를 보면서 내 의식은 지금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네.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느냐를 지금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입을 안 열고 있어. 위대한 존재다. 스스로가. 그거를 세계적인 메타가 우리가 만들어서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알아차린. 아, 본인이 자긍심이 네. 생겼다는 거. 나도 그런 자긍심. 부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어쨌든 그래도 자기 안을 일어났던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부처도 만들어서 될 수 있다면 성품으로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거면 그 잠시 동안에 머리가 막 굴러가는 네.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를 알아차림을 하셔야 되고. 지금 다시 앞으로 갑시다. 안이비설신이 있어요. 다 경험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성문이라고 돼 있고, 바깥에는 6개의 문이 있고, 안에는 뜻의 문이 있고, 그리고 마음은 바로 땅 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은 땅의 왕이지. 성품이라는 게 성즉 시왕, 그리고 성제 왕제. 성품이 있는 곳에 왕이 있고 또는 왕이 있는 곳에 성품이 있고 뭐 이렇게 동일시해도 되지만 어쨌든 성품이 있는 곳에 왕이 있고 성거 왕부. 성품이 사라지면 왕이 없어진다. 성품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없어진대. 간다가 아니고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있는 곳에 몸과 또는 마음이 존재하고 성품이 가면 몸은 무너지고 여기도 성품이 가면 몸도 가는 게 아니라 무너진다는 거죠. 흩어진다. 소멸된다. 그래서 부처도 자성의 작품이다. 부처도 자성이 만든 거다. 그러면은 우리 의식이 지금 계속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 성품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는 몸 안에 성품을 찾으려고 작용을 했나요? 의식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성품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 또 성품이 가면 왕이 사라져 버리고 몸도 무너지고 뭐 이런 지금 설명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 의식이 야 그러면 성품이 뭘까?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를 지금 경험하시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의 의식이 아까도 작용을 했어요. 아까도 작용했는데 이제 지금 스님이 이렇게 잡아주니까 맞아 그렇게 작용. 맞아 내가 성품에서 계속 지금 성품으로 지금 내 의식이 계속 작용하고 이게 확실해지거나 경험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이제 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자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 근본적인 게 있다고 설정되는 게 이제 브라만교 힌두의 사상하고 같은 거예요. 유아가 되는 거예요. 유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이게 논제가 지금 상황이 부딪히게 돼요. 그럼 이걸 학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해능선사는 뭐야 수준이? 좀 낮게 되는 거 이제 불교하고는 좀 다른 얘기한다 이렇게 종교학자라든가 불교학자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해능선사가 할 말이 없어요. 불교는 뭐야 근본적으로 유아예요, 무아예요? 무아인데 뭐가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철학이나 가르침이나 경전을 이런 있다 없다로 하는 존재론적 입장 가지고 이제 학문이 하는 일이 주로 그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모순이 많이 발생되고 인식론적 입장으로 들어가면 특히 불교 어떻게 이거를 인식하고 있느냐 마음의 작용에 관계된 부분 쪽으로 들이대면은 그쪽으로 보면 많은 부분들이 다 해결돼요.
그 궁금증 또는 그리고 내가 수행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현존하는 대부분이 존재론적 입장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측면을 해야 이제 얘기거리가 되니까 논문거리도 되고 문제거리도 되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서양 철학이 그쪽으로 존재론 쪽으로 자꾸 그래서 실존 철학이 나오게 되고, 실존 철학하고 그쪽으로 또 들어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또 인식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또 없고, 그러면은 존재론이나 실존론보다 하위에 인식론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들은 실존론, 존재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식론을 써버리는 게 되는 거죠. 하위 계급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인식론이 더 상위 측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불교는 그래야 이게 내가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쪽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 문제, 사실은 전부. 인식을 어떻게 하는 문제를 정확히 논파한 게 그게 유식이에요. 유식. 중변 분별론, 그 중론, 모든 게 인식이 관계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복잡한 얘기 다 필요 없고, 내 의식이 이 문장을 보고, 글자를 보고,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계속 작용되고 있느냐를 계속 내가 놓치지 않고 보려고 애를 쓰고 다시 피드백하고 있는 그 부분에만 핵심을 두세요. 이걸 이해하고 뭐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해봤자 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말이 다음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막향신구. 하지 말아라. 막. 향은 이제 뭐 방향도 얘기하지만 이제 바깥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향한다라고 해도 어디를 향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이면은 아까 성곽에서 지금 안에서 바깥쪽을 보는 형국하고 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안에서 바깥을 보니까 뭘 놓쳐요? 그렇지, 안을 놓치는 거예요. 보고 있는 나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인식된 게 뭐냐면 안이 비설신 그 6가지 문밖에 없어요. 그 문에 뭐가 있냐고요. 눈이라는 문에 눈이 있나요? 그렇죠. 작용이에요. 작용 현상만 있는, 모든 게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근데 현상을 인식하는 이 기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는 꼭 이름을 붙여, 명사를. 동사가 인지가 안 되니까 명사화 시키는 거죠. 명사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게 여러분 마음을 경험시키지 않으면 이 말을, 막향신구, 이 말을 그냥 또 이해하게 돼요. 몸 밖에서 구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는 몸을 향해서 구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서 끝나요. 그러면 지금 그 직역 그대로 몸을 향해서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안에서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또 뭐예요? 이분법적으로 항상. 그죠? 뭐 방향을 향해서, 타겟을 향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그렇지. 생각을 하지 말았다는 생각을. 그래서 생각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자성미하면 부처도 불즉 중생이 된다. 그 요거는 뭐예요?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생은 똑같다. 네. 그거 이제 여러분 마음 작용이 어떻게 됐냐고요? 네. 그거는 의미고 똑같이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됐느냐, 그 부분을 자꾸 찾으세요.
그거는 의미에 지금 계속 의미를 스스로의 성품이 미혹하면, 그러면 이 말을 들었어요. 스스로의 성품이 미혹해? 스스로 성품이 어떻게 미혹해지지? 내가 스스로 성품이 어떤 상황에 미혹해졌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참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는 연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뭐 미혹하게 했던 무엇인가 찾기도 하고 기억도 한번 해보고 그런 일을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고 분석했던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요. 최소한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말은 그냥 쉬워요. 스스로의 성품 또는 자성의 성품, 자성이 미혹하면 부처도 중생이 된다. 이게 말은 쉬워. 그냥 말은. 응? 근데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하고 쉬워요. 그렇죠. 그렇게 가려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깨달음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내가 의식에 의업이 안 닦여. 그냥 기억에 창고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정리해서. 그러면은 자성도 미혹할 수 있나? 성품이니까, 스스로의 성품이니까. 스스로의 성품. 스스로 오토매틱의 성품. 거기 집착에 끌려다니면은 미혹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성이라고 할 때는 본성, 무슨 불성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그냥 어떤 성품, 성질, 업식의 성질, 뭐 이렇게 업식의 성질이 미혹하면 글로 딸려가면 부처도 중생이 된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통해서 내 의식은 어디로 자꾸 작용하려고 하느냐. 아까 이제 우리 정보살님이 그냥 이렇게 해석해서 그냥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렇게 정리해야 돼. 빨리빨리 책꽂이 다 분리별로 정리하고 서랍 열었을 때 탁탁탁탁 기능별로 분리하고 이제 그리고 딱 집어넣고 나면 시원하다. 나 잘 살았나 봐. 깔끔해. 나 이제 괜찮아. 뭐 이렇게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그렇게 찾아내는,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야, 다음에 이런 경계가 오면 나는 이렇게만 판단하고 이런 감정만 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봐야 되겠네. 이제 이런 다짐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 이런 노력, 이런 구체적 일은 최소한 이랬을 때 요런 것에 이제 어떤 지혜라든지 새로운 측면이 증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이렇게 점검하고 해놓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요. 안 해. 이 지식 갖다 어디다 써먹기 바쁘지. 자기 삶이 안 바뀐다니. 자기를 안 돌이켜봐요. 이렇게 계속 뭡니까? 해능선사가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순간 계속 자기 마음을 과거에 거든 뭐 사실은 돌이켜보는 게 다 과거 일이죠. 현재 일을 어떻게 돌이켜봐. 우리가 말하는 중에 왜 과거 얘기를 자꾸 합니까 이러는데 그게 좋은 말도 아니야. 사실은 수행자는 다 과거 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얘기하지 무슨 뭐 부처님도 보세요. 전생 얘기를 왜 많이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꾸 되씹으면서 성찰이죠. 돌이키면서 그때 의식이 이렇게만 작용됐구나. 그러면은 이렇게만 작용돼서 이런 결과가 났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작용해야 되겠네. 다음엔 그렇게 한번 시도해봐야지.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짐이라도 해야 돼. 그 순간에 가르침을 듣고 경전을 보는 그 순간에. 그래도 그 순간 되면 또 익숙하게 여태까지 항상 이렇게만 작용했으니까 또 이렇게 이 짓을 한다고.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요. 문득 한 두 마디 나오다 멈추거나 한 마디 나오다 멈추거나. 이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원동력,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성오중생 즉시 불이다. 스스로의 성품을 깨치면 중생이 부처요.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품을 아까와 같이 그렇게 깨치면 그러면은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고, 자비 즉시 관음이다. 이 관음은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관세음보살은 보이죠. 관세음보살 상이 있잖아. 그리고 관세음보살 계속 그 소원 비르는 그 대상이잖아요. 자비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실질적인 어떤 그 에너지체 자체가 그게 관세음보살님이지, 관세음보살님 상이 관세음보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설명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자기 성품을 돌이키고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가지고 그 애를 쓰는 그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 상이 부처가 아니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자비가 아니고 자비를 행하는 게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해능선사가 이 비유를 왜 하냐면은 화두선 참선을 한다고 해서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생각으로 깨치는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앉아 있는다고 뭐가 부처 되냐 이 말이죠. 여기 자비 희사 이제 사무량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사가 명, 위, 세지.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좌우 보처잖아요. 그 다 아미타 부처님의 화연이고요. 관세음보살님도 대세지보살님도 그 화연인 보살님들이 본질은 뭐냐면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실천할 때 그게 그 실천할 때 그게 진정한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고 보살님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도 보살을 넘어서 이제 부처님까지 가요. 능정시 석가. 능이 막혔을 때 막히는 것이 그게 석가지. 그게 고다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다 이 말이에요. 막히는 것. 막히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막히는 그것. 그게 석가라는 거예요. 평진, 거기는 직으로 됐죠? 평진, 시, 미륵이다. 미륵은 미래의 부처님이죠. 미래의 부처님. 그 미래의 부처님, 내가 미래의 성부라고 미래의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는 일도 지금 내가 마음을 고르게 쓰고 행을 고르게 하고 참되에게 마음을 쓰면 그것이 또 미래의 부처님이다. 다 본질적으로 무엇을 지금 내가 인지하고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앞에서 얘기한 6개의 문 아니비설신이 그냥 문일 뿐이다. 성벽의 문일 뿐이다. 그 기능, 그 본질이 아니다. 그 공간을 담고 있는, 예를 들면 안방문이 안방이 아니잖아요. 안방을 사용하는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그 현상이 안방이지. 그죠? 근데 부를 때는 안방문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관심을 안방의 기능에 갖는 게 아니고 안방문에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걸 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여기다 보여줄까? 그러니까 네, 그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상이지, 상 보여지는 거지. 그 부분을 경책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니비서신하고 성벽 얘기가 나왔고 문나 얘기가 나왔고 보살, 석가 뭐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론적으로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먼저 마음을 경험하는 일을 제가 먼저 시킨 다음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도 정리가 잘 되고 어떤 부담감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유튜브에
최성자님, 고영숙님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네요. 잘하셨고, 네, 혹시 질문사항이나 뭐 알아차림 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문을 자꾸만 이제 저번부터 문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 문. 문이요? 네. 근데 저는 그 문이라는 그 상징을 그거 열고 들어가면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 또 문을 열어놓으면 안과 밖에 통하는데 그렇게 판단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차리면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문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해능선사가. 어떻게든지 그 문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다 통했는데 그 문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네. 안이비서신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안이비서신 6근 12처 18경계가 부처님의 이제 핵심 가르침의 내용 중에 줄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도 아주 그 핵심 요소예요. 그게 18경계가. 그러니까 그것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용수나 이거 그 바스반두 그 설일체 유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승의 그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주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인식의 허망함, 인식의 그 무아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설명을 하니까 그 논사들이 그것에 계속 집착하는 그런 현상들만 또 봉착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 관심사가 뭐예요? 문이야, 문. 여기서 앞에 성거 왕무 이 말 있죠? 성품이 가면 왕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품이 가서 왕이 없으면, 성에 왕이 없으면 주인이 누구죠? 아니 성품이 이제 없었잖아. 성과 왕 같은 거니까 왕이 없어. 왕이 없는 성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이 없죠. 왕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왕 노릇을 누가 해요? 누가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내가 그 누구야? 그러면 내가 그 문이 하고 싶은 건가? 이 문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 견고하게 왕이 있을 때는 왕 외에는 다 뭐예요? 뭐 노예고, 예를 들면 하녀고 다 신하지. 근데 그 왕이 딱 없어졌어. 그럼 다 왕이네. 신하도 아니고. 그렇지. 그 서브였던, 그 신하였던, 그 외부였던 부속동들이, 부속 건물들이 또는 그것들이 전부 뭐 하려고 그래? 왕 되려고 하고 지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거 왕부가 참 기가 막힌 우리의 심리 상태. 그래서 이 왕의 위치를 놓치면 이 객들이 이 눈들이 왕인 줄 알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게 에고예요. 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